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김장 김치가 반도 남지 않은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올해도 며느리는 한 통도 안 담그겠구나. 나는 손끝이 얼얼하고 허리는 삐끗한 채였는데 그 애는 언제나처럼 그냥 빈손으로 다녀갈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서울 외곽 작은 빌라에 살고 있고요. 남편과는 15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두 아들 중 큰애가 가까이 살아서 한동안은 그 집 식구들과 왕래가 잦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도 나름 애쓰는 눈치였고 나도 시어머니로서 너무 나서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애초에 잘못 맞춰진 관계가 이제 와서 뒤틀린 건지도 모르고요. 아이 낳고부터였을까요? 며느리는 식탁에 앉기만 하면 모든 걸 내게 넘겼어요. 반찬은 어떻게든 내가 만들게 되었고 손주는 언제부터인가 당연히 내가 보는 게 되었고 쌀이 떨어졌다고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요즘 시대는 다 그렇다며 이해하려 했죠. 그런데요. 작년에 내가 쓰러졌을 때 그 애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은 간병인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나중에야 몰랐다고 했어요. 전화기를 잘 못 받다고 시댁일엔 너무 서툴다고. 하지만 그 말은요, 한 번도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말과 같았어요. 그의 눈엔 나는 그냥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였다는 걸요. 병원에서 돌아오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관계를 그대로 두면 내 마음이 먼저 닳아 없어질 것 같았어요. 예전엔 모든 손에 쥐어줘야 직성이 풀렸는데 지금은 내 손부터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집 등기부도 확인했고 통장도 정리했어요.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주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만들지 않기로요. 처음 그 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했었죠. 나는 그것마저 귀하게 여겼는데 결국 돌려받은 건 내 마음마저 무시당한 흔적뿐이었어요. 지금 내 마음은 그날 이후로 잠긴 냉장고 문 같아요. 뚜껑은 닫혀 있고 안은 차갑고 조용하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는 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애는 굳이 들여다보려 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고 그건 너무도 익숙한 말투였죠. 요즘 아이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어머님 김치가 생각난다며 혹시 시간 되시면 좀 챙겨주실 수 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 안에 당연히 해주실 거죠라는 뉘앙스는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날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찬장 안에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뚜껑이 맞지 않는 플라스틱 통들, 미처 돌려받지 못한 빈 반찬통들. 그 통 속엔 내 지난 시간을 죄다 쏟아넣은 흔적이 고여 있었어요. 한때는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쏟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 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김치는 줄 수 있어요. 시간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또 가볍게 여길 사람에게 내가 왜 다시 정성을 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는 곧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바쁘다며 힘들다며 아이가 말라간다며 자신의 사정만 줄줄이 풀어놓는 말들이 이어졌고 그 끝엔 어김없이 부탁이라는 단어가 달려 있었죠. 그건 분명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몸이 아직 회복 중이라 무리하지 않으려 한다고. 며느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자기 할 말을 다 끝내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손을 내밀었고요. 아이 학원비가 밀렸다며 장 보러 가기 어렵다며 집 근처만 지나가면 들르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왔죠. 한 번도 내 안부를 먼저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음이란 건요, 누군가 자꾸 가볍게 들고 나르면 금방 찢어져요. 그 찢어진 자리에 다시 꿰매고 붙이는 건 정이 아니라 자존심이더군요. 그걸 뒤늦게 깨달은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읽기만 하고 전화를 받아도 말없이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듯 두어 번 더 연락했지만 곧 포기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나를 편하게 만들더군요. 햇빛 좋은 날엔 복지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내가 다시 무언가를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건 반찬통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남이 가져가지 않아도 나만 품고 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며느리는 그 후로 어느 날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리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다시 꺼낼 정이 없다는 걸. 이젠 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케이크 하나 들고 아이 손을 꼭 잡은 채였죠. 방문이 뜸해진 걸 의식한 듯 괜스레 어깨를 낮추고 들어오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거실에 앉아있던 아이가 먼저 뛰어왔고 그 애는 그제야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바빴다. 시댁에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했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라기보다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내밀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우리 집 이야기를 꺼냈죠. 혼자 사시니까 혹시 팔 생각은 없으시냐며. 아는 부동산에 물어보면 좋은 조건도 받아올 수 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 애가 왜 갑자기 연락을 늘리고 왜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건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이 그의 눈엔 가능성으로 보였던 거죠. 돌봄도 정성도 아닌 그냥 거래 대상처럼요. 내가 조용히 미소 지으니 그 애는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정리하시면 복지관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도 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며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롭지 않느냐는 걱정도 곁들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제 손을 떠났다고 등기부도 세금도 다 정리되었다고 했죠. 내가 더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자 그 애는 잠시 얼어붙은 듯 말이 끊겼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그 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케이크를 자르려 했고 아이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억지로 눌러 담은 침묵 같았어요. 그날의 웃음은 억지로 덧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을 팔자는 말, 그 한마디가 내게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집을 지킬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등기부를 넘긴 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기대하던 대상은 이미 사라졌고 나는 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애 역시 다시는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대답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애가 집을 나설 때 나는 문 앞까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흘러드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뺏기지 않겠다고 그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길게 거실 바닥을 훑고 지나가던 그 시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무심함에 대해 미안했다며 앞으로는 자주 얼굴도 보고 챙기겠다고 말했죠.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사과라는 걸 입에 올렸다는 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른 괜찮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어디까지 진심이고 어디까지 계산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어요. 며느리는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김치도 같이 담그고 반찬도 스스로 해보겠다고. 돌봐드리겠다. 혼자 두지 않겠다. 그 모든 말들이 꼭 매뉴얼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애는 자신이 예전엔 어렸고 시어머니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의 온도에서 진심보다는 필요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이웃이 말하던 한마디. 이 근처 땅값이 또 올랐다고 지금이 정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며 혹시 어르신도 집 팔 생각 없냐던 물음이 그 순간 그의 사과와 친절이 값으로 환산된 계산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잘 보여두면 나중에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깔려있는 듯 했어요. 그 생각은 너무 날카로워서 내 속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달라지겠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보자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기대 대신 경계가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굳었다는 걸 그 애는 몰랐던 거죠. 며칠 뒤 며느리는 반찬을 가져왔다고 찾아왔습니다. 무김치와 나물 몇 가지,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조차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시간 내내 그 애는 웃었고 나는 침묵했습니다. 서로 말이 엇갈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내내 불편한 공기만 맴돌았죠. 돌아가는 길목에서 며느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니 믿어달라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도 믿음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군요. 한번 상처 입으면 그 자리에 다시 씨앗을 뿌리기 참 어려워요. 그게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냉정해지는 법이죠. 주말 아침 복지관 강당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찻잎을 말리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죠. 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건넨 종이컵 하나가 내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엔 따뜻한 유자차가 담겨 있었고 그 향이 참 오래도록 손끝에 남더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가 겪은 많은 일들이 과연 다 따뜻한 기억이었냐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한참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 며느리는 가족이니 기대도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다 참고 받아줘야 한다. 그 말들 속에서 나는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변할 것도 없고 되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넘겼고 그 웃음이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똑같은 말투로 묻곤 했습니다. 도와달라, 봐달라, 챙겨달라. 한 번도 내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머님 괜찮으시죠? 라는 인사는 그 다음 부탁을 위한 전제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다 해줬던 그 시간들이 그 애에겐 해줘도 되는 일로 기억됐을 테니까요. 내가 허락한 침묵이 결국 내 존엄을 깎아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떠올리면 속에서 깊은 한숨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혼자 흙을 만지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한 번은 복지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식들 얼굴 자주 보냐고. 나는 망설이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람도 굳이 더 묻지 않더군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묘했습니다. 가까워야 하는데 멀어지고 믿어야 하는데 의심하게 만들었죠. 나는 그 관계에서 수없이 다치고도 끝내 혼자서 상처를 감췄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꽉 붙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내게 다시 손을 내밀든 그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볼 생각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을, 미안함보다는 진심을. 이제는 내가 먼저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말 아침 복지관 강당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찻잎을 말리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죠. 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건넨 종이컵 하나가 내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엔 따뜻한 유자차가 담겨 있었고 그 향이 참 오래도록 손끝에 남더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가 겪은 많은 일들이 과연 다 따뜻한 기억이었냐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한참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 며느리는 가족이니 기대도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다 참고 받아줘야 한다. 그 말들 속에서 나는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변할 것도 없고 되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넘겼고 그 웃음이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똑같은 말투로 묻곤 했습니다. 도와달라, 봐달라, 챙겨달라. 한 번도 내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머님 괜찮으시죠? 라는 인사는 그 다음 부탁을 위한 전제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다 해줬던 그 시간들이 그 애에겐 해줘도 되는 일로 기억됐을 테니까요. 내가 허락한 침묵이 결국 내 존엄을 깎아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떠올리면 속에서 깊은 한숨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혼자 흙을 만지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한 번은 복지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식들 얼굴 자주 보냐고. 나는 망설이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람도 굳이 더 묻지 않더군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묘했습니다. 가까워야 하는데 멀어지고 믿어야 하는데 의심하게 만들었죠. 나는 그 관계에서 수없이 다치고도 끝내 혼자서 상처를 감췄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꽉 붙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내게 다시 손을 내밀든 그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볼 생각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을, 미안함보다는 진심을. 이제는 내가 먼저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전처럼 무작정 들어오진 않았고 현관 앞에서 몇 번 문을 두드리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날도 추운데 혼자 계시니 걱정된다며.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멀리서 챙겨준 말보다 그동안 가까이에서 외면한 시간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온기가 아니라 일관성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더군요. 며느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한데 나랑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 흔들림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조차 내가 참 많이 참고 살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현관 유리 너머로 비친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얼굴 하나로 마음을 풀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애가 외롭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그 애가 만든 거리였으니까요.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보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엔 그 애가 항상 무언가를 들고 오는 사람으로 남아있었고 빈손으로 왔던 첫날보다
차라리 지금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처럼 무언가를 부탁하는 문자도 안부를 묻는 통화도 사라졌고 나는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텃밭 한 귀퉁이에 봄배추 씨를 심었습니다. 작년보다 땅이 좀 거칠어졌지만 손끝으로 흙을 부드럽게 다듬다 보면 마음도 같이 가라앉더군요. 그 흙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며느리는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했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이제 내 마음 주머니를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꺼내서 이젠 남은 게 없거든요. 정이라는 건 줘도 티 안 나는 거라지만 그 티 안 나는 걸 다 퍼준 사람은 결국 텅 비게 마련이니까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먼저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나를 위해서요. 그 애가 나를 가족이라 불렀던 순간들이 이젠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던 그 시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애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엔 작은 종이봉투 2개, 그중 하나는 빵집 봉투였고 하나는 명절 과일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서툰 미소를 띤 얼굴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고. 그냥이라기엔 손에 쥔 것들이 많았고 그냥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그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나는 문 앞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몇 번이나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본심을 꺼냈습니다. 집 이야기부터 생활비 이야기까지 이젠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오래전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보단 지금이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애가 채워온 건 마음이 아니라 욕심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고. 지금 당신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애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고 손에 들린 봉투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설 줄 알았던 그 애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어머님이 늘 거기 계실 줄 알았다고. 그 말은 늦은 후회처럼 들렸고 조금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애는 멍하니 서 있다가 봉투들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빈손으로 왔던 그때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을 닫으며 묘한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그 애에게는 가져가도 되는 권리로 오해됐던 세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 애는 이제야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거실에 남겨진 봉투를 보며 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든 이제 와서 나를 흔들기엔 너무 늦었고 그 마음을 확인해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찬물을 끓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어요. 더는 누구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두지 않을 겁니다. 햇살이 부엌 창틀을 타고 들어올 때면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천천히 마루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침인데 가끔은 그런 평범함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지 느껴지더군요. 예전엔 누군가 와주길 바랐고 누가 떠날까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아도
창밖 바람 소리만으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 조용한 고요가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애에게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원망도 기대도 모두 다 털어낸 채 내 안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그러자 몸도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선 반찬 봉사를 시작했고 주말엔 어르신들과 산책도 함께 나섭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그 관계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게 이토록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오냐고,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냐고.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할 때도 있다고요. 그게 거짓이 아니었어요. 나를 외롭게 했던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으니까요. 내가 누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프면 쉬고 슬프면 울고 하고 싶은 말은 말하고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고 그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도 새순이 돋고 텃밭에 심은 봄배추가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옆엔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이젠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되려 그 안에서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된 지금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한때 나는 너무 많은 걸 내어주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고 어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결국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뿐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 내 시간, 내 공간 모두 내가 지키겠다고. 누군가 다시 손을 내민다 해도 내가 먼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 다짐 위에 조용한 평온이 한 겹 더 얹혀지는 오후, 나는 마당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듭니다. 텅 빈 듯하지만 가득 채워진 나의 하루가 오늘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텅 빈 손으로 다녀간 사람을 더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곁에 가장 오래 남아준 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켜야 할 마음을 함께 지켜내는 사람이길 바랍니다.